생각하는데 안 되죠. 영화를 안 보셨어요? 차문도 이제 나와서 열어주는 이 스타일인데. 네. 본인 혼자 앉으시고 성격이 급해서. 네. 와, 그러네. 자, 그러면 두 배우님 먼저 인사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자체 심의를 거쳐서 몇 개는 잘렸고요. 네, 가능한 질문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좀 본인들이 출연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들 입장에서 영화를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씹을 수도 있는데 설마 이제 안 좋은 얘기는 안 하시겠죠. 네. 자, 은채 배우님은 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이 영화를 아마 보셨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원래 어떠셨는지. 제가 제가 나온 영화 아닌 GV를 그래도 몇 해 전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약간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김재욱 배우가 연락이 와가지고 GV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좋아하는 오빠인데 정말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일단 얼굴이나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영화냐 했는데 이 남과 여라는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전공은 영화가 아니지만 약간 동아리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영화 스터디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아마 한 20년 네, 굉장히 어릴 때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런 클래식 영화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사실 그냥 교과서적이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지 이렇게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으면은 관객들에게도 너무나 새롭겠다, 너무 좋은 경험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우선 그렇게 고사를 하시던 GV를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남과여라는 영화를 저는 뭐 은채 배우처럼 학창 시절에 봤던 기억이 사실 없더라고요. 워낙 작품부터 유명하고 제목 남과여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영화인 건 알았지만 막상 제가 보질 못한 거예요, 영화를. 그러다가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생겨서 봤는데 똑같은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런 영화가 있지 싶을 만큼 저는 시작 한 5분 좀 지나고부터 영화에 정말 오랜만에 푹 빠져가지고 그 영화의 무드에 같이 이렇게 잠겨서 본 영화라 이렇게 좋은 영화를 좀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이 영화의 무드와도 잘 어울리는 이 영화를 나와 비슷한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게 또 이제 우리 은채 배우고요. 또 별 어떤 요구 조건도 없이 나중에 흔쾌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신 우리 관객분들 오늘 사실 첫 상영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좀 같이 얘기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도 처음에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생각한 여배우는 정체별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화 보셨으면 이제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의 어떤 배우가 한국에 누가 있을까? 사실 제가 정체 배우를 어떻게 보면은 김재혁 배우님보다 먼저 좀 알았고 진짜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지금 만난 건데 그래서 근데 다행히 또 이제 김재혁 배우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시고 얘기하면서 밑밥을 던졌죠. 누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딱 정확하게 예상대로 정체 배우를 얘기하셔서 얼씨구나 했는데 나와서 바로 전화하고 또 이제 바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아무튼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두 분이 원래 좀 멜로 영화나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좀 좋아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 사실 멜로 영화가 있기는 하잖아요. 네, 김재혁 배우님 있기는 하죠. 네. 네, 별로 지금 말하고 영화는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런가? 그럴걸요? 멜로 영화 별로 안 하셨어요? 저는 멜로? 정말 안 해봤어요. 진짜 다음 타깃이에요. 떠오르는 게 없긴 하네요. 저는 그 최근에 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 동일 배우랑 같이 했던 네. 그게 제가 멜로라고 생각을 안 해서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이동희 배우랑 네.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진짜 현실 멜로 그게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좀 부정하고 싶었나 봐요. 네. 아직 못 봤는데 꼭 봐야겠네요. 귀여워요. 좋아요. 귀여운 거. 멜로 영화 뭐 어떤 장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멜로 영화 같은 경우 저는 좀 잘 만든 거가 좋아요. 좀 어설프게 뭐랄까 다른 어떤 장르보다 멜로 영화가 특히나 각본도 중요하겠고 연출도 중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그 어떤 장르보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어떤 호흡, 케미스트리가 제일 그 작품의 관건이 되는 장르가 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캐스팅 단계에서 뭐 이미지만 가지고 캐스팅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둘이 뭔가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지 않아요. 그게 또 실제로도 필름에 다 이렇게 담긴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든 멜로 영화는 몇 번이고 계속 돌려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비기너스라는 영화도 좋아하고 뭐 다들 보셨겠지만 뭐 노팅힐 같은 그런 작품들 언제 봐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혁 배우는 좋아하는 멜로 영화. 저도 멜로 장르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빠랑 취향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눌 때 되게 영화 좋아하는 영화나 그런 취향이 되게 닮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터널 선샤인이나 프랑스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미셸 공드리의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귀여운 그런 멜로가 좀 생각나고 또 비포 시리즈 있죠.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이쪽도 재밌었던 것 같고 멜로 영화 많이 가진 해가 지나도 다시 봐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기억이 되는 장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연기를 꼭 해보고 싶은 물입니다. 물입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이제 메인 카피로 막 하다가 이제 재혁 배우랑 고민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모든 멜로 영화의 시작 이 카피를 쓰기 시작하고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물론 66년 이전에도 멜로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은 부분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멜로 영화에서 많이 이제 차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두 배우분한테도 질문하려고 하는 건데 멜로 영화가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오픈 결말이라고 하죠. 라라랜드나 지금 만약에 우리 같은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있고 또 이제 두 분 이제 노팅힐 얘기하셨는데 노팅힐처럼 확실하게 두 남녀가 연인이 행복하게 끝나는 어떤 이런 영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두 분은 확실하게 잘 되는 쪽의 멜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픈된
경우가 끝나잖아요. 어떠신지 취향이? 딱 잘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오픈된 쪽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뭔가 꼭 멜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제 취향 자체가. 그 막이 내리고 나서도 뭔가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오픈 엔딩을 예전에는 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냥 너무 행복하게 이 영화관 밖을 나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좀 너그러진 것 같아요. 사람 나이를 먹고 좀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또 문자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도 사실 이 영화의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2번이나 그 영화를 또 만드신 걸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배우분들이 나오셔가지고 20년, 50년으로 찍었는데 안 봤어요, 저 일부러. 왜 안 본 거냐면 지금 사실 이 영화 준비하면서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 상태로 그냥 이 사람들의 미래를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멜로 영화의 같은 갈래에 대한 어떤 취향은 저도 예전에 노팅힐 같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또 바뀌었어요. 약간 열려있는 어떤 라라랜드 같은 스타일의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와도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래서 어긋나게 이 결론이 나는 게 하나가 있냐면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 아노트 엠네랑 그 남편으로 나온 역할의 배우 있잖아요. 피에르 바로가 실제 결혼을 해요. 이 영화 찍고 나서. 예. 근데 물론 빨리 헤어지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배우는 장르이 트리티나하고 아노트 엠네는 이후에도 계속 굉장한 우정을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두 분 다 이제 다 돌아가셨고 지금 감독님만 생존해 계십니다. 네. 감독이 확실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배우보다. 자, 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 중에서 제이홉편도 좀 알고 계실 텐데 이 레이서 역할로 바뀐 거는 실제 장르의 트리틴 양이 레이서예요. 그래서 이 멋진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두 분이 이제 배우로서 조금 이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때 이제 멜로 영화 같은 경우는 상대역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진짜 이 사람하고 하는 거 너무 싫다. 근데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유명한 배우고 나의 캐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반대의 경우 이 사람하고 케미는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해야 되는 급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솔직하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제 말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생리적으로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극복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느껴서 아무리 이제 뭐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전에 알고 있다는 전제 하나는 근데 어떤 부분에서도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으면 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더더욱 멜로면 멜로면 그게 뭐 장르물이어서 뭐 서로 뭐 죽이고 뭐 이런 거면은 오히려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멜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채 배우님은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장 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두 분은 드라마에서는 그런 문제 전혀 없으셨죠? 그 찍으실 때? 저희 자체도 좀 네. 우리는 뭐 그 역할 자체가 저는 귀신이랑 싸우는 거. 아니 실제로 이렇게 영화처럼 멜로 영화를 찍다 보면 정말 배우들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은채 배우님도 그럼요. 네. 감정이 사람이니까 감정이 느껴진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영화를 여러 편 찍으면서도. 근데 뭐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이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처럼 생각하고 진짜 연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앞으로는 연습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음악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이제 프란시스 레이의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유명한 음악들도 있고 샹송들도 있고 한데 이런 샹송 음악에 대해서 원래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장르의 음악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음악을 되게 다양한 장르를 좋아해서 네, 샹송도 듣고 하는데 이 러브 테마죠. 굉장히 유명한 이 노래는 영화를 모르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이 음악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이 스코어가 흘러나올 때 약간 찔찔하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뭔가 이 음악으로도 모든 장면이나 이 감정이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좀 뭔가 마음 같은 그런 순간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영화 OST부터 먼저 만들고 영화 촬영을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거의 모든 그 사운드나 그 대사가 다 그 후반 작업에서 했을 그런 그 시대였는데 현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슛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악 위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연기를 했지만 어떤 그 음악 위에서 춤을 춘 것 같이 연기를 했다라고 이제 장 레이드로 배우가 했던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그런 걸 찍을 때는 어떤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하겠지만 대사가 정말 있고 극명한데도 음악을 틀어놓고 연기를 했다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고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김재혁 배우님이 뺏어버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프로덕션 이제 비하인드를 알게 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음악이 먼저 이 영화는 나오고 이 음악을 가지고 계속 그 현장에서 틀어놓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도 있구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사실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 사운드 배우들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우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나중에 후실할 거다라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영화의 음악이 굉장히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독 클로드 루비슈 감독님이 이 그 음악에 대한 조예가 뭐 얼마나 깊으신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확실히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게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주인공 남자 장이 이제 그 직업이 레이서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초반에 보여지면서 그 자동차로 이제 그 서킷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그 사운드 트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딱 끝난 타이밍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동차에 타서 문을 탁 닫는 순간 음악이 끝나면서 그 포드 엔진 소리로 확 바뀌어요. 저는 그런 어떤 편집점이라든가 이런 게 66년에 만든 영화에서 이런 감각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겠구나. 뒤에 많은 감독들한테 되게 영향을 줬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 멋있는 으악 하는 순간이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고전이나 명작을 사실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 영화보다는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이제 영상자료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전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정말 공부도 많이 되지만 이런 감각이라는 거는 취향이라는 거는 시간이 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게 특히나 이제 이것도 은채 배우님한테 또 물어보신 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패션 쪽에 전공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아노크렘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서 의상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거 어떠셨는지 느낌이. 그냥 정말 프렌치 시크의 정수가 아니었나?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옷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인물과 그 배경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그
계절과 이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치 의상도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완벽한 장치 중에 장치가 아니었나 싶고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저 무슨 어디서 구한 걸. 네, 그거 내 옷장에서 비슷한 게 있었나 오늘도 한번 이렇게 쓱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말 그대로 의상이 어떤 그 캐릭터들을 좀 성격이나 그 많은 것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네, 되게 멋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024년도 이제 샤넬에서 이제 브래드 피트하고 페넬로페 크루즈를 함께해서 이 오마주하는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인터넷 보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페넬로페 크루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긴 하지만 와, 이 아누페메의 어떤 아우라는 정말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그리고 최근에도 올해 초에 이 극장에서 바로 그 페넬로페 펠리니 감독의 8박 2분의 1을 봤는데 거기서도 아누페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쁘다, 멋있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여배우가 줄 수 있는 그리고 관객의 느낌 최고의 찬사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영화를 큰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골든글로브도 그렇고 이 아누페메한테 그 여우주연상을 주고 이 여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쓸데없이 왜 전화가 올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랑스 영화라는 게 사실 한때는 굉장히 세련된 영화의 상징처럼 보이다가 또 한동안 또 안 보다가 또 요즘에 또 잠깐 좀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 영화를 평소에 좀 보시는지 좋아하던 프랑스 영화가 있으셨는지 해서 프랑스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님은 프랑스 영화 최근에 보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때는 좀 이런저런 영화 많이 찾아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 그 프랑스 영화 지금 질문해 주셔가지고 떠올려 보면은 다 뒤엉킨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서. 네, 제목과 배우와 내용과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딱 나 진짜 이 프랑스 영화 참 좋아했는데라는 게 떠오르지 않네요. 객관식으로 하면은 하실 수 있는데 주관식은 힘들다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런 1번, 느낌인 것 같아요. 2번 이렇게. 은철 배우님은 어떠세요? 아멜리. 아멜리. 김재욱 배우님이 아멜리에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벨리카스트는 뭐 이런 걸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그러니까 다 그 포스터만 기억이 나지 영화 내용이나 그러니까 컷만 기억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은 제가 프랑스 영화 좀 취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최근에 다시 개봉한 게 저는 개봉한 걸로는 재개봉은 못 봤는데 이제 한국에 처음 개봉했을 때 봤던 이제 홍길보의 연인들 같은 영화가 보셨어요. 참 세다라는 느낌만 크게 그 다리 위에서 씬이나 이런 것들만 잔상이 남아있고 그것도 실제 세트로 지은 건 알고 계세요? 그 다리를 네. 프랑스에서 그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파리시에서 홍길보 다리 남용 홍보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 다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폭죽 이거는 실제로 진짜 폭죽을 쏜 거예요. 그 장면 찍을 수가 없어서 보통 우리 영화 찍을 때는 그 타이밍 맞춰서 예를 들어 한강 불꽃 축제 할 때 맞춰서 딱 거기서 영화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뽕예쁘 찍을 때는 영화상 두 군데 파산하고 뭐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사실은 줄리엣 비노슈라고 유명하죠. 다 설득하고 기다려라 우리 영화 이거 찍을 수 있다. 자기가 투자 받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뽕예쁘 연인은 완성된 영화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영화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워크의식이라고 하는데 동업자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정원세 배우나 김재욱 배우님도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난 배우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동료의식이라는 게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있어야지 요즘 드라마나 영화 다 힘든데 이게 좀 가능하지. 근데 그런 거를 프랑스나 뭐 이런 특히 일본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서 이 두 분 다 어학을 이제 영어 잘하시고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제 김재욱 배우님은 일본에서 이제 촬영도 하셨고, 예. 은채 배우님은 외국에서 깜짝 영화 찍고 이러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그 미국 드라마인데 파친코라고. 아, 맞아요. 파친코. 근데 이제 저희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니까 또 좀 정서적으로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좀 굉장히 다른 프로덕션에서 몇 개월 있었죠.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도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이 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도 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죠. 김조기 의원님은 프랑스 영화 굉장히 찍고 싶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저한테도 몇 번 이런 거 미끼를 던지시고 이런 거 하면 감독님이 해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저는 두 분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워낙 뭐 연기도 잘하시지만 어학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많긴 하지만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조금 배우분들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네. 괜찮으시죠? 이 무선 마이크가 또 있나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꼭 빨리 안 드시고 나중에 막 모여서 하지 마시고 빨리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이쪽 해주시죠. 네 번째. 아니요, 요거 먼저. 이게 잘 안 보이나요? A, B, C, D.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네,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질문은 짧게. 은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20대 초반에 이 영화를 보시고 지금 다시 보셨다고 하셨는데 20대 초반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르게 느껴지셨던 장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통째로 굉장히 다른 영화 같이 느껴졌고요. 네. 그때는 뭔가 이런 좀 느린 호흡 그리고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너무 평이하다,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본 남가연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리고 너무 좀 섬세해서 제가 지루하다고 느꼈다는 게 되게 정말 그가 좀 세월이 흘렀구나. 나도 이제 조금 여백의 뭔가 미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어떤 그 표정에서의 그 섬세한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돼서 지금 말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또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지점들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또 여기 하시죠. 제가 갖고 오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제육 배우님에게 질문인데요. 이거 감독님이랑 같이 수익 진행하셨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근데 약간 GV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뭔가 프랑스 영화에 대한 막 엄청난 애정이 크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 작품을 딱 고르게 되신 포인트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네, 갑자기 뭔가 아우팅을 당한 느낌이 있는데 뭐 어차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밝혀질 일이라 뭐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영화 수입을 이제 했던 게 한 약 5년 전에 그 패션 디자이너 마르젤라의 어떤 다큐를 가져올 기회를 우연히 접하게 돼서 저는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이었지 영화 수익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또 저를 또 잘 아시고 아껴주시는 그 조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영화 수입업을 그때 처음 이제 시작했고요. 한동안 안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영화를 조금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남가요? 나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스크리너를 받아서 보게 됐어요. 네, 은채 배우가 계속 했던 얘기처럼 저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좀 반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톤의 매너부터 시작해서 남녀 주인공의 눈빛 연기, 음악, 그리고 톤도 계속 바뀌잖아요. 세피하다, 흑백이었다, 컬러였다가 그게 뭐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필름을 섞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노린 건 아니지만 어떤 영화의 미학이 돼버린 이제 우연히 뭔가 굉장히 이 영화의 성격을 정해버린 어떤 제가 또 예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점이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0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걸 보고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나 말고 나랑 비슷하게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보다 위에 기성세대분들, 제 또래분들은 뭐 TV 방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라도 접하셨겠지만 또 지금의 또 저보다 밑에 세대분들은 정말로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은 손해만 안 보는 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정말 내가 반한 멋진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는 기회를 내가 거기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커요. 그렇게 이 영화를 저의 두 번째 수입 작품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아프겠습니까? 제가 드릴게요. 전 두 배우님한테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열린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두 주인공이 저렇게 하고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결말로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러고 끝났다. 그래서 저러고 각자 이제 집에 갔고요. 영영 각자의 갈 길로 갔다. 그 이후로 어쨌든 그 장이 그 아내 마음을 결국 돌리지 못했다. 네, 다시 이제 안 만났을 거다. 안 만났을 거다. 그거 애들이 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이래저래 보지 않았을 때 연인으로 돌아가지 못. 연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격주로 아니요. 격주로 왔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런 식으로. 아니지. 홀수 주에는 아니 가고 홀수에는 안 겹치게 피해서 어떻게. 그러게요. 그 뒤에 결말에 대해서 크게 상상을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잘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긍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커플에. 근데 그 엔딩 씬에서의 그 뜨거운 포옹이 잘 이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더 커서 한동안은 잘 만나지 않았을까요? 뭐랄까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거는 사실 각자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사랑이라는 게 그 처음에 내가 뭔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난 순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설레고 고민되고 짜릿하고 어떤 그런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은 결과가 아무리 비참할지언정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 순간 그렇게 행복했었지 그런 걸 느꼈었지라고 할 수 있는 걸 준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노력으로 절대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나고 보면 뭐 어린 시절에 서투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첫사랑이 잘 되진 않았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때에 내가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차 이후로 둘이 뭐 어떻게 될 건 제가 뭐 알게 뭐예요. 그냥 그 순간은 너무 좋았겠다. 저 순간 못 잊겠다.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저 뒤쪽에 가운데 계신 분. 네, 제일 빨리 좋습니다. 정보 받아본 적 있으세요? 두 분은? 없으시죠? 정보? 정보. 감독님은 받아봤어요. 네. 정보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보로 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기 장루이는 안한테 잘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재욱 배우님과 은채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모두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남과여라는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물론 시나리오도 그렇겠지만 저 두 배우였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 속에서 존재하는 인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배우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두 배우님들은 시나리오 속의 인물을 구현해내시고 창조해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는 빨리 안 하죠. 배우들마다 정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질문을 듣는데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거는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 그 사람이 정말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싶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싶은지에 대한 걸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놓치지 않으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제 나름 해석도 들어가지만 사실 그냥 써져 있는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그런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항상 좀 그 어떤 작품이든지 그 캐릭터가 글 밖에서 그러니까 시 밖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을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나 좀 고독하고 외로운 면들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글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표정은 어떨까?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이런 뒷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좀 연민하게 되고 좀 아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좋아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이입을 하게 되고 이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기를 하면서도 좀 더 이유 있게 제가 움직이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연기를 할 때 소모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 네, 오빠는 아실 것 같은데. 알죠. 네. 압니다. 이게 뭐 은채 배우가 말했듯이 좀 늘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가 맡은 캐릭터가 이거다라고 해서 들여다봤을 때 이 역할을 왜 나한테 줬는지를 쉽게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한테 이 역할을 왜 줬을까? 나한테 어떤 결의 연기를 하기를 이 연출가나 작가는 원하는 걸까라고 물음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출가를 만나서 작가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미팅을 해보면은 그게 납득이 됐을 때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뭔가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분장을 못 알아볼 정도로 크게 하고 노인이 됐던 어떻게 됐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스타일의 감성적인 부분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변주를 줄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제 연기의 자기 복제는 좀 피하자. 저도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연기를 답습하는 느낌을 좀 피하자라고 저는 요즘에 집중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작업 자체가 그것 때문에 제 연기가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뭔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납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뭔가 봐왔던 거다라는 거가 저는 제일 좀 경계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늘 조금이라도 새로운 모습, 조금이라도 또 못 봤던 부분, 몰랐던 매력,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캐릭터에 녹여야겠다라는 게 선택해 나가는 좀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해주시면. 네, 우리 가운데 제가 드릴까요? 저희가 10분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은 빨리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저는 이 영화를 이번 기회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두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많은 타이밍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완만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차역에서 재회를 하기까지 그 둘의 사랑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완성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연이냐 운명이냐. 저는 절대적으로 운명이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퀀스인데, 몬테카를로 랠리 그 힘든 레이스를 끝내고 안에 정보를 받고 거의 1000km 넘게 달려가잖아요. 그 드라이브 씬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느껴졌고, 그게 정말 누군가에게 푹 빠졌을 때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또 심지어 또 파리까지 갔다가 없어가지고 독일까지 가는 그 거리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이 육체를 그냥 집어 삼켜버린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서, 그런 뭔가 말이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는, 그리고 전보로 또 한번 정정을 해서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 그 대사, 사랑한다는 대사까지도 그건 다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완벽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결말은 완벽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운명? 귀에 붙이면 귀걸이. 그쵸. 네. 그것 또한 운명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쪽이어서, 아무튼 기나긴 그 밤의 레이스는 정말 저도 잊지 못하는 시컷인 것 같고, 이거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그 맵을 한번 봤어요. 나도 봤어. 그 거리랑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지. 저 정도는 돼야 사랑한다고 정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멋지다. 네, 멋진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성은 잘 모르겠어요. 완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 다 똑같네요. 저도 다 체크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또 번역 체크를 하다가 수천 킬로를 달려갔는데 이상하다. 몬테카를로에서 파리까지는 1000km고 파리에서 독일까지는 400km인데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랠리까지 생각하면은 랭스에서 이제 몬테카를로까지 가는 몬테카를로 랠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랭스를 몬테카를로 잡아놓고 반경 이 몇천 킬로에서 다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운명 같은 사람 만남은 운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는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꼰대.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배우분들이 이제 마무리.
소개하는 멘트하고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은 오직 안 드시죠? 자, 마지막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죠. 뭐. 두 분은 사실 두 분이 같이 멜로영화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혁이랑 배우랑 멜로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지금 한번 해보시고 어떨 것 같은지 정은실 배우님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정은실 배우님은 마무리가 안 좋은데. 진짜요? 아니 상상도 못하나? 저는 사실 더 심한 거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김재욱 배우님한테 까였고 두 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지 한번 그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를 파트너로 이 사람하고 멜로 지금 어떨까? 정세 배우님은 일단 너무나도 그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유일무이한 여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정말 뭐 누군들 이 배우와 멜로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국 배우들이. 근데 저희가 너무 친해서 뭔가 가족끼리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감독님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생각해낸 묘수는 뭐 예를 들면 파이란 같이 만나지를 않는 멜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머리서 여자가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하네요. 은채 배우님은 어떠세요? 근데 워낙에 좀 진짜 너무 가깝고 친한 배우지만 나 배우로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의 결이 좀 많이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멜로를 만약에 찍게 된다면은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말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런 맞아요. 날이, 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게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운명인 것 같지만 선택이다. 네,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김재욱 배우님하고 이 영화를 같이 수입해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뭐 저희가 무슨 돈 벌려고 이 영화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를 해서 좀 잘 되면 좋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좀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몇십만 명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러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주시고 하면은 그게 아마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김재욱 배우님은 또 그런 건 또 본인이 말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게 맞죠? 제가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야 되고 우리 정은철 배우님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멘트 두 분 배우 해주시고 배우분들 퇴장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잠깐 계시다가 뒷문으로 나가시면은 저희가 포스터 이벤트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오리지널 포스터 증정용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니까 꼭 받아가셔서 그것도 찍어서 많이 올려주세요. 네, 마무리하는 멘트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진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가깝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며칠 뒤면 또 작품 또 촬영이 다시 들어와서요. 네, 이런 긴 시간도 없고 사실 뭐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팬분들 만날 시간도 사실은 잘 없어서 그리고 더더욱 좋은 영화를 볼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영화를 보게 됐지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영화를 보면서 약간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네, 저는 또 다시 저희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난가요 이번에 리마스터링된 이 버전을 한국에서 극장에서 보신 첫 관객분들이십니다. 그만큼 또 특별한 자리에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큰 욕심 없습니다. 네. 손해만 안 봤으면 좋겠네요. 몇만 들어. 알았어. 다음 영화를 또 수입할 수 있게 네. 여러분의 도움 절실합니다.
주의에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저도 할 일인데 부모님들에게 이 영화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린 친구들, 뭐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만 영화관에서 볼 영화가 없어서 좀 이렇게 발걸음 옮기시기 힘드신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세대분들에게도 좋은 또 시간도 만들어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사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이러고 나서 하시는 걸로 하죠. 왜냐면 여기가 경사가 너무 있어서 이분이 왜곡돼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인사를 그래도 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약간 안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네. 팬미팅 해주세요. 아, 네.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까요? 안 해도 되죠? 네. 해주세요. 해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왼쪽 한번 보시고 자 가운데 제작 발표를. 내 영화는. 자 오른쪽 우리 안 나오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로 나가서 받아주시면